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3의 카메라를 사용한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별 사진도 멀리까지 찍으러 다녀왔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사야되나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2 프로와 갤럭시 버즈2를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경쟁률이 많이 낮을 것 같아요. 이건 설명란과 댓글로 구글 폼을 올려두었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T도 패션이다. 원래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카메라도 여러 대가 있지만 아무래도 폰카로 사진 찍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카메라고 그 중에서도 망원 카메라의 결과를 중요시하죠. 이유는 제 기준 조금 더 감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더 보도록 하고요. 이번 갤럭시의 카메라는 S23, S23 플러스, S23 울트라 모두 후면 12메가픽셀 초광각, 10메가픽셀 망원, 그리고 전면 카메라 12메가픽셀이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고요. 울트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추가로 10메가픽셀의 10배 망원이 탑재, 그리고 50메가픽셀 뿐이 아닌 무려 200메가픽셀, 그러니까 2억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2억 화소는 이름만 들었을 때 정말 압도적이죠. 이런 큰 카메라들도 보통 5천만 화소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화소는 우리에게 보이는 딱 객관적인 화질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런 큰 카메라들은 센서의 크기가 애초에 크기 때문에 2천만 화소도 안 되더라도 이런 심도 있는 촬영이 가능한 것이고요. 보통 고화소의 경우에는 찍는 픽셀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12메가픽셀로 찍은 이 사진과 2억 화소로 찍은 이 사진은 확대를 했을 때 깨짐의 정도가 다르죠. 이 모자를 확대해서 봤을 때도 실밥의 선명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나무의 경우에도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폰카임에도 불구하고 2억 화소로 찍은 사진은 캔버스 같은 곳에 크게 프린트나 인화를 해도 충분히 볼만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확대할 일이 없을 때는 굳이 2억 화소가 아닌 50메가픽셀이나 12메가픽셀로 촬영을 해도 육안으로는 차이를 보기 힘든 결과물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왼쪽은 12메가픽셀이고 오른쪽은 200메가픽셀입니다. 확대하지 않고 이렇게만 본다면 2억 화소는 굳이 필요한 것일까요? 확대를 하면 물론 차이가 크게 보이겠지만 일단 이렇게까지 확대를 할 일이 평소에는 적으니까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화질이 더 좋아지길 바라시는 분들은 이 센서의 크기가 보다 더 커지길 바라고 있죠. 그래도 이 스마트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후처리로 많은 작업을 합니다. 저는 사실 2억 화소가 탑재된 게 매우 좋지만 이번에 기대를 했던 건 저조도 환경시의 개선과 10배 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10배 줌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10배 줌의 경우에는 S23이나 S23 플러스에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아이폰에도 없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망원 화각을 보여줘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거 일반 광각으로 찍으면 이 정도 거리의 사진인데 10배 렌즈로 이런 퀄리티의 느낌의 사진을 폰 카메라로 찍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솔직히 3배 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10배 줌 있으면 진짜 잘 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작에도 있었지만 왜 더 만족도가 높았냐? 이 손떨방을 미치게 잘 잡아줍니다. 보통 10배면 엄청 흔들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손을 미세하게만 떨려도 엄청 흔들리고 폰 무게도 가벼우니까 더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전보다도 매우 잘 잡아줄 뿐더러 이렇게 100배 줌을 해도 엄청 잘 잡아줍니다. 사실 이 100배 줌까지는 쓸 일이 많이 없죠. 당연히 원하는 결과도 얻기 힘들 테고 말입니다. 근데도 좋았습니다. 저거 강 언 거 무서운지도 모르고 들어간 아이들이 원래는 이 정도에 있는 거리인데 대단하죠? 이것도 흔들림이 예전보다도 더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이 카메라가 2억 화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2억 화소에 두고 찍지 말고 원하는 화각에 맞게 설정을 하신 뒤 렌즈를 바꾸며 찍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일반 광각일 때는 12메가픽셀이 가볍고 처리가 빨라서 장점이 있어도 조금 더 디테일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이렇게 50메가픽셀이나 200메가픽셀을 활용하면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만일 줌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꼭 3배 줌이나 10배 줌 카메라를 활용하시면 더 좋은 사진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저조도로 볼 건데요. 이번 울트라는 카메라 OIS가 2배 커지고 노이즈 제거 기술도 들어갔다고 해서 저조도 환경 작업 시에 매우 궁금했습니다. 또 익스퍼트 로우 기능 중 전체 사진 모드라는 기능도 있었는데요. 별 사진을 찍는 기능이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던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별 사진을 찍으러 가봤는데요. 제가 간 곳은 파주에 있는 장산 전망대라는 곳이었고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만큼 깜깜했습니다. 근데 제가 쓰는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두고 왔지 뭡니까. 그래서 그냥 이 갤럭시 S23으로 찍었습니다. 전체 사진 모드의 경우 전체 가이드를 켜고 끌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늘에 맵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생각보다 아주 정확한 게 제가 체험 행사를 가서 사용을 했을 때는 실내이기도 하고 밝은 낮이기도 해서 정말 저 자리에 저 별자리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밤하늘을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위치 기반으로 제가 보는 곳마다 바뀌어가면서 별자리를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아는 별자리를 비췄을 때 딱 그 별자리가 나오는 것도 뭔가 신기했죠? 그 밑에는 촬영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4분, 7분, 10분 동안 한 컷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별 사진을 찍을 때는 별이 아무리 밝아도 이렇게 환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저 별들의 빛을 담아서 보다 밝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삼각대로 고정해두고 찍어야 하는 건 필수입니다. 이거 찍는 날 춥기도 엄청 추웠는데 사실 그것보다 문제가 달이 정말 밝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은 낼 수 없었죠. 이렇게 달이 밝은 게 아쉬웠던 적이 있나 싶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달빛이 밝으면 4분으로만 찍어도 엄청 밝은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4분으로 찍은 건데 달이 거의 해와 같죠? 그래서 7분으로 놓고 찍으면 이 정도로 나옵니다. 별 사진을 찍을 때는 내 눈이 보이는 곳에 달이 있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청명한 날 달이 딱 중간에 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이 정도의 결과는 무난하게 낼 수 있었는데요. 이날 찍으면서 느낀 점으로는 전체 사진 모드는 전체 사진을 찍는 것을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보다 편하게 맵을 보면서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물은 아무래도 사진에 있어서 저조도 개선이 있어지긴 했지만 그전 갤럭시 S22 울트라 수동으로 별 사진을 찍었을 때와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았죠. 별자TV님처럼 별 사진을 잘 찍으신 분들의 영상을 보면 생각보다 이 갤럭시로 잘 찍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역시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것 같았고, 그리고 이게 수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15초 30초 이렇게 넣는 게 아닌 4분에서 10분을 두는 거라 달 없는 날에 별 사진을 찍으면 과연 전체 모드에서 별 사진이 더 잘 나올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저 달 없는 날에 꼭 다시 가보려고요. 이 전체 모드는 말 그대로 별 사진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그래도 있으면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이것저것 설정을 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한 번 더 말을 하자면 별 사진을 찍고 싶으면 일단 날이 흐리지 않고 청명해야 한다. 그리고 달이 없어야 한다. 삼각대가 꼭 필요하다입니다. 잠깐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익스퍼트 로우 내에서는 2억 화소를 사용할 수 없고 최대 50메가픽셀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전체 모드와 다중 노출 기능에서는 12메가픽셀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너무 커져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200메가픽셀로 사진 하나만 찍어도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걸리더라고요. 그 외 저조도 환경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동영상에서는 손떨림 기능이 더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침에 촬영을 할 때 매우 안정적인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때문인지 야간 영상 촬영에서는 사진보다는 노이즈 억제를 잘 못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진에서는 야간에 정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느꼈죠. 이거 어두운 환경의 10배 줌인데도 이 정도는 보여줍니다. 삼각대 고정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야간 인물 모드도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는데요. 인물 모드에서도 야간 모드로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유독 좋았던 건 전면 야간 인물 사진의 결과였습니다. 이건 체험 행사 때 보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데, 전면 야간 모드로 사진을 찍을 때 노이즈 억제가 매우 좋은 편이더라고요. 또한 전면 모드에서 새롭게 셀피 색감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야 따뜻하게 중 선택이 가능하고, 이 중에 원하는 색감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갤럭시에서도 아마 업데이트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저 이제 봤는데 동영상 촬영 시에 이렇게 자동 프레임을 켜두면 물체를 따라가게 해주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동영상 내에서 탭으로 바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후면 다 가능했죠. 물론 아침에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당연히 잘 나옵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은 주간에 찍는 사진은 걱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전면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제 모습인데요. 충분히 좋지 않습니까? 오토포커스도 되고요. 저는 거의 모든 영상을 UHD 60프레임으로 찍었는데, 이번 제품들에는 AK 30프레임이 되지 않습니까? 파일 크기는 같은 영상을 7초 정도 찍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아마 긴 시간을 찍으면 더 큰 차이가 나겠죠? AK로 찍는 게 분명히 더 좋을 테지만 육안으로 디테일하게 느끼기는 힘들었고, 이 역시 AK에서는 세배 망원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망원으로 영상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UHD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 손떨방이 좋아져서 그런지 슈퍼 스테디 모드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아이폰 액션 모드와 비교를 했을 때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OIS가 2배 커졌다는 게 손떨방 부분에서 확실히 실감이 되죠. 그리고 전체 모드로 찍었던 익스퍼트 로우 기능 중에 이렇게 다중 노출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으로 설정 후 촬영 장수를 2개로 해놓고 밝게를 누르면 이 밝은 부분을 남겨주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검은 글자 부분을 날리는 것도 이런 익스퍼트 로우 기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도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카메라 기능 중 제가 주로 쓰던 기능 중에 이렇게 그림자 지우는 거, 그리고 이런 사진 리마스터 기능은 정말 잘 활용을 해왔고요. 또 이번에 아이폰처럼 눕기를 따는 것도 매우 쉬워져서 그냥 이렇게 꾹 누르면 되니까 이것도 정말 자주 쓸 것 같았습니다. 이상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으로는 만족스러운 점이 생각보다 많았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2억 화소,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손떨방 좋아진 것도 좋았고, 저조도 환경 좋아진 것도 좋았고,
천체 모드 같은 편의성이 생긴 것도 좋았죠. 아무튼 발전이 없거나 안 좋아졌기보다는 좋아진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카메라에서는 만족스러운 점이 생각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번에는 망원 카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동영상 저조도 환경도 좋아지면 좋겠지만 뭐 이건 기다리면 되겠죠 뭐.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빠른데 말이죠. 혹시 몰라서 손떨방 끄고 촬영을 해봤는데 별 차이는 없었고 이 손떨방은 항상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구독자 이벤트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 아 깜짝이야 씨. 뭐야?